안녕하세요. 이정원에서 진행하는 송화의 쏙 점입니다. 이번 주말 9월 8일은 백로입니다. 24절기 중 15번째로 백로는 흰 이슬이라는 뜻입니다. 새벽녘에는 기온이 점점 낮아져서 풀잎에 맺히는 이슬에서 유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을이 완연한 때입니다. 한 해에 세웠던 계획은 어땠는지, 혹시 미비한 점이 있다면 2019년 남은 시간 동안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풍천 소축계, 상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풍천 소축계 육사효의 효사는, 육사는 유부이면 혈거코 척출하야 무구일이라. 믿음을 두면 피가 사라져가고 두려운 데서 나와서 허물이 없으리라 라는 뜻입니다. 육사효는 음자리에 바르게 앉아있는 구호 인군 곁에 있는 대신자리입니다. 소나절이 바람처럼 음효의 부드러움과 유연함으로 상하의 강건한 양을 기르거나 다독거리는 상입니다. 소나절이 상계에 있으면 바람이지만 하계에 있으면 그 형상이 나무의 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단단한 땅에도 뿌리처럼 부드럽게 안으로 들어가는 속성은 뿌리가 점차 퍼져나가서 서서히 땅으로 뿌리를 내리는 듯한 처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부에서 부는 호계인 리계에서 나오고 있는데 괴의 모양처럼 사심을 버린 마음을 의미합니다. 피혈자와 두려울 척자는 외호계, 리계의 배합계인 감계에서 나옵니다. 혈거와 척출이라는 뜻은 문왕이 은나라 주왕에게 갖은 수모를 겪었으나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죽거나 다치면 흘리게 되는 피가 사라졌으며 유혈 참사를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허물이 없다고 하는 판단서가 붙은 것입니다. 풍천 소축계 육사효가 동하면 중천 건계가 되는데, 혹약 재현하면 하였듯이 때와 더불어 움직이는 모습과 소축의 처신의 도가 뜻이 통합니다. 주역점으로 풍천 소축계 육사효를 받으면 처음에는 어렵지만 노력하면 점차 나아집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지만이 일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정직한 말은 신의가 생기고 행동이 순하면 사람이 따르니 처신을 가지라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풍천 소축계 구오효의 효사는, 구오는 유부이라 연여하여 부의 기린이로다. 믿음을 두느니라. 이끌어서 부를 그 이웃으로서 같이 하도다 라는 뜻입니다. 구오는 양자리의 양효, 오효의 가운데 자리로 인군의 위치에 있으니 강건중정한 덕을 갖춘 상입니다. 구오의 전체 개상이 손께로 육사효에 집중되어 있지만 인군으로서 기꺼이 구오와 상구효가 함께 학괴의 건괴를 잘 어루만져서 덕이 가득 쌓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부라 함은 육사효의 유부는 리계에서 말하는 믿음인데, 이효 중의 괴상처럼 마음 가운데를 비우고 구오 인군을 보필하는 것입니다. 리계는 물상으로 불을 의미하는데, 불은 자생력이 없어서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성질이 있습니다. 촛불은 초에 붙어서 방안을 밝히고 태양은 하늘에 걸려서 세상을 비춥니다. 나무가 있어야 불이 피어나듯이 육사가 구오 인군을 믿고 따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구오효의 믿음은 구오가 동하면 간상년이 되어 산처럼 굳건하고 후중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산중에 온갖 짐승들을 품어주고 만가지 식물을 키워내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같은 믿을 부자이지만 그 차이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연여라함은 손깨는 바람도 되지만 나무 뿌리도 된다고 하였는데, 뿌리처럼 부드러운 끈처럼 육사효와 구오효, 상구효가 서로를 이어주는 뜻도 있습니다. 연자를 보면 구오인군의 말씀을 가운데 두고 육사효와 상구효가 서로 손을 잡고 마음을 이어주는 상입니다. 구오효가 동하면 간상연깨가 되는데, 간깨는 손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부는 재물을 말하는데 주로 재물은 손깨에서 나옵니다. 손은 입야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상이니 많이 쌓아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상구의 구와 구오의 구는 두 개이니 18개가 되는 것이고, 육사에서 6을 가지고 18개를 남기니 손깨에서 3배의 이익을 뜻합니다. 리는 이웃을 의미합니다. 이 역시 육사효와 상구효가 함께 부를 나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풍천소축계 구오효가 동하면 산천대축계가 되는데, 산천대축계는 세상을 기를 수 있는 현인, 군자, 리더를 기르는 상입니다. 풍천소축계 역시도 백성을 길러서 풍요롭게 하는 상이니 크기의 차이일 뿐 기르고 풍요롭게 하는 뜻은 서로 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역점으로 풍천소축계 구오효를 받으면 좋은 의미로서 기부, 도미네이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꼭 하시길 바랍니다. 후에 더 큰 행운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준 것만큼의 도움도 받으니 베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풍천소축계 상구효의 효사는, 상구는 기우기처는 상덕하여 제니, 부이 정이면 려하리라, 월기망이니 군제 정하면 흉하리라. 이미 비가 오고 이미 그침은 덕을 숭상하여 가득함이니 지엄이가 고집을 부린다면 위태하리라. 달이 거의 보름이니 군자가 가면 흉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상구는 부중하고 부정하며 맨 위에 앉아서 함부로 움직이면 좋다고 말할 수 없으니 흉이라는 판다사가 붙은 것입니다. 상구효가 동하면 감중년이 되는데, 드디어 음양이 화합하여 만물에 생기를 주는 비가 흠뻑 내린 상입니다. 그래서 작게나마 쌓게 되는 소축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우기처는 비가 내리고 만물이 생기가 가득하니 육사효의 미름부루가 비가 내리는 공을 이룬 것입니다. 상덕은 소축의 덕을 숭상함입니다. 제는 그 덕을 가득 채워감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문왕의 덕이 세상에 가득 찬 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부이정이면, 부는 소축의 공을 이룬 주체가 육사효인데 음효이니 지엄이 부자로 여성을 의미하며, 정은 굳게 지킨다는 의미도 있지만 고집을 부리고 자신의 분수를 넘어서는 뜻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려는 고집을 부리면 걱정과 우려가 생긴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감중년에서 비롯되는 글씨입니다. 월기망은 음력 14일이 되면 달이 거의 차서 보름달이 되는 것이니 태양빛을 받아서 빛나는 달빛에 음덕이 가득 차인 것을 의미합니다. 상구효는 손깨의 일부분이므로 음덕으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왕이 덕이 가득 쌓여서
백성들이 모두 따르는 상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군자 정흉은 아직 천자에 오르지 못한 문왕은 태양빛을 가득 받은 보름달에 지나지 않고 태양이 아직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 덕이 가득하고 그 뜻이 바르다고 해도 은나라 주왕을 척결하기 위해 정벌을 나서는 것은 이롭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음덕으로서 서서히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에 신중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풍천소축계 상구효가 동하면 수천수계로 효사에 보면 불속지객 3인이라 했듯이 소축계 역시도 육사효, 구호, 상구효 등 세효가 함께 소축의 결실을 보는 것이니 두 괴의 의미가 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역점으로 풍천소축계 상구효를 받으면 노력하던 일이 결과를 이루지만 급히 서둘거나 욕심을 부리는 것은 금물입니다. 이동이나 변화처럼 현재에서 벗어나 움직인다면 불리합니다. 너무 주장을 세우거나 고집하면 근심거리가 생길 수 있으니 적당히 합의하시는 것이 이롭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만물이 와서 서로 도우면 모여서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작게는 가정을 이루고 마을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는데 이 역시도 쌓아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예절이 필요하듯이 물건도 많이 쌓이면 정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임에는 예로서 질서를 지켜야 하므로 소축계 다음에 릿계로서 질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가리키는 10번 천택릿궤로 봤습니다. 여러분, 송하의 속점은 여기까지입니다.